역사를 통틀어 신비로운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인류의 가장 뛰어난 정신들을 감동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독특하고 강렬한 매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지혜는 마치 우주에 숨겨진 톱니바퀴를 들여다보는 창과 같아 더 큰 진리를 엿보게 하고 우리 삶을 형성하는 힘과 조화를 이루며 심지어 그것을 함께 창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지식은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거나 일부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에 의해 보호받아 왔습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해방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지만 열쇠가 닿지 않는 곳에 잠긴 보물 상자처럼 갇혀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야 할까요? 신비로운 지혜를 탐구한 많은 이들은 그것이 결코 숨겨지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본래의 의도는 더 큰 목적, 자유,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추는 등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중심에는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보편적 진리, 즉 7가지 신비로운 원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 숨 쉬는 도구이자 지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을 소소하게라도 적용했을 때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묘한 선택과 변화가 쌓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이 변화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급되어 공명을 일으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신비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7가지 원칙을 탐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정신주의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다. 모든 것은 정신적이다. 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말은 이런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보편적이고 무한한 마음, 헤르메스주의에서 전체, the all라 불리는 원천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마치 바다를 손안에 담으려는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진실성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무한한 마음은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를 그리는 창조자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직관하는 모든 것은 이 전체의 표현이죠. 잠시 눈을 감고 우주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려진 하나의 붓터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술가가 작품을 형성하듯 전체는 우리의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보편적 법칙 아래 존재하지만 그 법칙에 저항하는 대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잃어버린 방향감과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물에 발을 담그고 흐름에 저항하기보다 흐름과 함께 유영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법칙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문이 열리고 어떤 삶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우주는 단순히 먼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캔버스입니다. 이 광대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 지닌 잠재력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헤르메스학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우주의 정신적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통달의 길에서 큰 진전을 이룬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실을 인식하라는 초대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의도, 신념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내면의 문이 열리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항상 그곳에 존재하던 비범한 잠재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겸손과 동시에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무한한 우주 앞에서 작은 존재일지 몰라도 그 무한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우주가 본질적으로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상상하고 발견하는 모든 것은 거대한 마음의 일부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세상을 창조하듯 우주도 무한한 마음속에서 창조됩니다.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 행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주의의 원리입니다. 우주는 마음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현실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의 조화를 찾는 과정은 진정으로 변혁적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개념은 대응의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위와 같이 아래도 그러하고 아래와 같이 위도 그러하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원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변화는 마치 호수에 던진 돌이 물결을 일으키듯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생각이나 감정조차도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거대한 연결망에 미치는 자신의 영향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모든 믿음, 감정,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아마도 당신도 작은 내적 변화를 통해 외부 환경이 달라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각, 감정, 행동을 조율하며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대응의 원칙은 우리에게 존재의 통일성을 상기시킵니다. 마음, 몸, 영혼은 서로 깊이 얽혀 있으며 이 연결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삶의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조화를 추구하고 우주의 리듬과 공명하는 삶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러한 깨달음은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연결과 목적의 길은 항상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 건강을 돌보거나 영적 수행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나 의심의 지속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도 결국 우리가 보호하려 했던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혹은 생산성이나 건강을 우선시하면서 더 큰 것과의 연결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조화는 생각, 말, 행동, 감정, 에너지 등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라는 끊임없는 초대와도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직물에 엮여있는 실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는 대응의 원칙과 일치합니다. 세상에는 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돌이나 테이블조차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의 진동에 대해 반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경험하는지 형성하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과정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와 함께 극성의 원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너무 빠르게 돌아 멈춘 것처럼 보이는 바퀴를 상상해 보십시오. 진동의 스펙트럼 한쪽에는 높이 진동하여 육체를 초월한 영혼이 있고 반대편에는 더 조밀하고 뚜렷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유형과 무형, 물리적 영역과 영적 영역을 연결하는 천상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를 뻔한 일상 너머의 세계로 초대하는 매혹적인 영역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넘어 진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대응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정신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면에 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동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을 형성하는 주파수로 반영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외부의 변화는 결국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세상은 고립된 부분들의 조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며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혹시 자신의 삶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이는 마치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올바른 주파수를 찾으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그 주파수가 우리의 영혼에 어울리는 멜로디처럼 느껴집니다. 생각, 감정, 행동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을 형성하는 진동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삶에 끌어들이고 있는 걸까요? 이 간단한 질문이 더 깊은 변화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변화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강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는 재조정입니다. 우리가 사랑, 평화, 창의성과 같은 긍정적인 진동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태도까지 변화시킵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마치 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주파수를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사랑, 고요함 또는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에 연결되면 모든 잡음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조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강요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흐르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한 더 깊은 탐구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양극성, 즉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사랑과 두려움이 서로 반대되는 동시에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위와 추위가 단지 온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본질적으로 같은 진동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내면에서도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삶을 특정한 진실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 진실이 스펙트럼의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험이 형성됩니다. 두려움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해방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재조정하여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두려움과 사랑이 서로 절대적인 반대가 아니라 동일한 스펙트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의 전환은 스위치를 켜듯 쉬운 일이 아니라 부드럽게 감정의 형태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한때 감정에 사로잡혔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감정이 천천히 유연해지고 변화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수용하고 그것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진화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내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과정이지만 우리 안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내해 줍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변화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 발견의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대응, 극성, 변환의 원칙은 단순히 감정을 다루기 위한 도구를 넘어섭니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삶의 경험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는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을 깊이 탐구할수록 그것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당신은 멀게만 느껴졌던 가능성이 사실은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다이얼을 조금만 조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누그러뜨리고 차분함이 분노를 잠재우듯 모든 감정은 그에 대응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서 사랑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감정을 극단적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면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자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극성의 원리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극성은 반대되는 감정이 사실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들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에너지로 연결된 동일한 스펙트럼의 양극입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과 용기는 본질적으로 같은 감정의 다른 강도일 뿐입니다.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만약 두려움이 지배적이라면 평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어떨까요? 용기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용감했던 순간을 떠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용기에서 영감을 얻는 것과 같은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용기의 작은 불꽃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거울 뉴런을 통해 우리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역동성을 이해하는 것은 해방감을 제공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강요하는 대신 현재의 순간을 존중하고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용기로, 증오에서 사랑으로의 이동은 단순히 현재의 경험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높은 상태인 감사, 평화, 그리고 기쁨의 토대를 쌓는 계기가 됩니다. 이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변화의 과정을 수용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극성의 원리는 이 모든 퍼즐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바로 리듬의 법칙입니다. 인생은 순환의 춤입니다. 계절은 바뀌고 조수는 밀려왔다가 나가며 진자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감정, 관계, 기회 등 모든 것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혹시 항상 적시에 적소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마치 그들은 삶의 멜로디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모든 기복을 유연하게 헤쳐나가는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듬의 힘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맞출 때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여유로운 경험이 됩니다. 리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 행동할 때와 쉴 때를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끊임없는 생산성을 강요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저항하기 쉽습니다. 이는 결국 마찰과 소진을 초래합니다. 리듬의 법칙은 우리에게 휴식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순환의 필수적인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삶의 원칙들을 이해하고 그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고 균형 있게 살아가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순한 철학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변화로의 초대입니다. 이러한 순환과의 싸움을 멈추고 그 순환과 함께 흐르기 시작하면 항상 거기에 있어 느껴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아름다움과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삶의 변화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리듬의 법칙은 고체 물질의 진동부터 순수한 정신의 유동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에 저항하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깊은 평온함의 문을 열어줍니다. 모든 정점은 안정되고 모든 하락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변화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차분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덜 저항하면서 흐르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극단, 넘치는 기쁨과 깊은 슬픔이 충돌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끌려가며 행복감과 넘어짐의 순환에 갇힌 느낌을 몇 번이나 느끼나요? 이러한 극단은 일반적으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의 단절로 인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맞춰 정렬하면 최고점과 최저점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조화를 찾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행복을 품고 은혜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이러한 균형 속에서 내면의 안정, 즉 지혜와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삶의 지속적인 움직임과의
더 깊은 연결이 나타납니다. 극성이나 리듬과 같은 원리는 추상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존재의 모든 세부 사항에 존재하며 경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을 환영함으로써 우리는 도전과 찰나의 감정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주기와 진동은 더 큰 것, 즉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며 삶의 본질적인 흐름에 연결되도록 돕는 춤의 일부입니다. 리듬의 원리는 우리의 경험을 형성하는 미묘하고 지속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작동하여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 움직임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초월할 수는 있습니다.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휩쓸리지 않고 삶에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내와 의도가 필요한 이 수행은 삶의 리듬에 맞서 싸우기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숙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풍요로움이 공허함으로 바뀌거나 위대한 성취가 평온함으로 바뀌는 과도기의 순간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시중지 단계에서는 불안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모든 것이 멈췄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이러한 순간이 처벌이 아니라 균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추는 그래야만 하는 대로 흔들리며 그 움직임이 결코 일방적이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일시정지는 숨을 쉬고 반성하고 다음 물결을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침착하게 받아들이면 뭔가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저항을 멈추고 조류를 따라 항해하도록 허용합니다. 우주 법칙은 불변으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대응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식이 높아지면 진자는 우리를 끌지 않고 흔들립니다. 그리고 조류가 항상 돌아오듯이 인생의 최고점도 돌아옵니다. 그들이 도착하면 우리는 그들을 강하고 균형 잡으며 감사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직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곡선과 멈춤으로 가득한 강처럼 흐르며 우리가 그것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함께 움직이도록 초대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차분한 단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는 멀었던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순간을 좋은 또는 나쁜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에 대한 우리의 저항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자가 흔들리며 균형을 찾습니다. 이 움직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필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가요? 관점을 바꾸자 주변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힘, 성장 등 각 단계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스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공감되는 또 다른 원칙은 원인과 결과의 원칙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인식되지 않은 원인일 뿐입니다. 많은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정신적, 감정적, 영적 영역에서 탄생합니다. 이전에는 결과를 신뢰하려면 각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진실은 미지의 것을 포용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 의도, 행동이 늘 새로운 원인을 창출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삶은 우리가 가진 신념,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화를 반영합니다. 특히 그 효과가 마음의 깊은 평온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안의 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어 변화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외부 세계는 반응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행동,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극성의 법칙은 극단을 넘어 균형을 보게 해주고 진동의 법칙은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며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원칙 중 하나는 정신주의의 원칙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때 삶은 놀랍도록 심오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부, 지도자, 사회 시스템 등 외부적인 힘에 의해 제한된다고 믿으며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포기할 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규칙에 맞춰 사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의 게임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왕이자 여왕입니다. 비록 모두 동일한 에너지원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곤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지에 반응하기보다는 원인과 결과의 원칙을 통해 자신의 비전에 맞는 삶의 길을 계획하세요.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통제권을 회복하며 현실의 의식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발견의 여정에서 내가 만난 가장 변혁적인 원칙 중 하나는 젠더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젠더는 생물학적 성별이나 생식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헤르메스 전통에서 젠더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에 존재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을 뜻합니다. 이는 마치 음과 양이 함께 춤추며 창조를 이루는 우주의 발레와 같습니다. 남성적 에너지는 충동적이고 결단력 있으며 진보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여성적 에너지는 창조와 성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아이디어를 영양분으로 삼아 보호하고 꽃피웁니다. 남성적 에너지는 의지와 추진력을 상징하고 여성적 에너지는 창조적 상상력과 양육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남성적 에너지는 제어되지 않는 강처럼 되고 여성적 에너지는 고요한 호수처럼 됩니다. 그러나 함께할 때 이들은 특별한 창조의 힘을 발휘합니다. 이 두 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행동은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계, 혹은 스스로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 나가려 할 때 종종 무언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이는 두 에너지 중 하나를 무시하여 우리 안에서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종종 한 에너지를 더 높게 평가하고 다른 에너지를 폄하하며 내부 갈등을 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이중성을 받아들이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마치 잊혀진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신의 비전을 명확히 표현하고 꿈을 현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균형을 느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마치 조화로운 멜로디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행동은 의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막연했던 생각은 구체적인 형태와 방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정한 창조는 이 두 에너지의 결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깨달은 중요한 원칙은 거울의 원칙입니다. 이는 우주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를 외부 상황과 일치시킬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 사이의 간극은 사라집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했을 때 나는 단순히 삶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가 경험의 창조자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 원칙들을 이해하거나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강인함과 부드러움, 추진력과 정지를 동시에 느끼고 그 균형을 통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비전을 반영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통합했을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단지 세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 현실을 재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